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그 종목을 좀 볼까요? 기존에 좀 약했던 종목 위주로만 좀 봐드릴게요. 걱정을 제일 많이 하셨던 종목 위주로만 제가 채팅창 돌려보면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던 종목 위주로만 좀 해볼게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요. 앞으로 차차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디바이스 ENG죠. 엄청 많이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횡보가 진짜 길었어요. 그죠?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주가가 33,000원에 가 있어요. 지금 디바이스 ENG가. 참 신기하네요. 디바이스 ENG인데 이 친구는 일단 보면은 자본금 35억에 액면가 500원. 굉장히 이뻐요. 일단 자본금이 너무 좋아요. 자본금이 자본금 사이즈가 정말 100점이에요. 일단 그렇게 보고 가볍다는 거죠. 액면가도 좋고요. 그래서 세정 장비예요. 기본적으로는 세정 장비를 하는 기업이고, 자,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쪽으로 앞으로 EUV 공정에 투자를 계속 늘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세정 장비주들이 보통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공정 투자를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은 그 펠리클로부터 오염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그 차후에 이런 이제 디바이스 엔지 같은 세정 장비 관련주들이 탄력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반도체 세정 장비하고 그 다음에 OLED 세정 장비도 같이 하거든요. 그래서 OLED 같은 경우는 그 증착 공정에 들어가는 파인 메탈 마스크 쪽에 세정 장비를 주로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포비라에서 반도체를 이제 이렇게 그 보관하는 용기거든요. 이게 용기인데 여기서 이제 반도체를 이동시킬 때 그럴 때 이제 그 외부 요인으로부터 그런 오염된 그런 물질들을 제거해주는 장비가 주력이에요. 그런 장비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 근데 비중이 좀 높죠. 한 70%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 쪽이 한 뭐 20, 30% 내외 될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 가운데서는 거의 메모리 위주예요. 이게 이제 지금 주가 할인 요소죠. 지금 메모리 비중이 크다는 거, 여기가 이제 주가 할인 요소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은 이 그 폿에 웨이퍼를 한 20장에서 25장 정도를 넣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한 폿에 담기는데, 웨이퍼의 오염도가 높아지면은 반도체 수율을 저하시켜요. 그래서 굉장히 그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폿에 들어가는 이 그 웨이퍼에 대한 이물질 제거는 앞으로 반도체가 초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훨씬 더 이제 쓰임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 엔지 같은 경우는 삼전 말고도 이제 앞으로 하이닉스 향으로도 그 진입 가능성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고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주 고객이에요. 그래서 기본 내용은 요 정도 되고 보면은 지금 주가 흐름이 너무 심하죠. 그죠?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부터 추천을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한 23,000, 4,000원 할 때 이때 추천을 계속 드렸었는데 너무 과도해하긴 했어요. 그죠? 좀 오버했죠. 22,000원에서 6만원 거의 언저리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그리고 디램 이슈 이후로 이렇게 빠졌어요. 그죠? 근데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OLED 쪽도 마찬가지고 업황이 좋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현재 주가 33,000원이면 시총이 뭐 한 2, 3천억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시총이 2,200억이에요, 지금. 2,200억이면 어마어마한 저평가라고 일단 저는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3,500억 이상은 가도 괜찮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단순 주가를 계산을 했을 때 여기서 상승분이 지금 거의 계산을 해보면 주가의 공식을 대입해서 본다면 4만원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진짜 좀 과도하게가 아니라 좀 희망적으로 본다면 4만원 정도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냥 진짜, 그냥 느긋하게 봐도 요 정도, 지금 3만 한 6,500원, 3만 7천원 정도? 이 정도까진 봐도 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여기 갖다 놔도 너무 비싼데 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그냥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실 단계는 아니고 거의 이제 바닥을 다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걸 굳이 팔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
보면은 뭐 외국인하고 개인하고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아직은 기간에 관심이 별로 없네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하도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기업 내용은 좋습니다. 그리고 동양 파일도 지금 걱정이 좀 많으시죠? 동양 파일 같은 경우도 제가 최초의 시점이 추천 시점이 4,000원대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2배 올랐었어요, 정확하게. 딱 100% 올랐었는데 건설 경기가 아니라 그 건설주들이 좀 약해지면서 같이 좀 심하게 빠졌고, 여기서 요 구간 6,500원에서 5,000원대 들어갔던 거는 추징금이었어요. 추징금 83억인가 맞았죠. 그래서 그 가격 단합에 대한 그 추징금을 맞으면서 5,000원대까지 내려갔는데, 5,000원대는 편안하죠. 이제 편안한 주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2016년도인가 15년도인가 그때 들어왔어요, 코스닥으로. 그래서 건설주가 제일 핫했던 말미에 들어왔어요. 그게 제일 핫했던 게 13년에서 14, 이 15시즌이거든요. 이때 건설 그 공급 증가 사이클이 있었어가지고 건설주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좀 계속 약했어요. 16년부터 한 19년까지는 죽을 썼죠. 그래서 그 동양 파일 같은 경우는 PHC 파일이에요. PHC 파일 관련주고, 이게 뭐냐면은 건설에 이제 기초 공사 들어갔을 때 필요한 건자재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원기둥처럼 생겨가지고 바닥에다가 이렇게 지면 아래다 심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집안을 탄탄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걸 이제 PHC 파일이라고 하고, 그걸 만드는 회사고 거의 여기에 올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피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큰 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수출이라든지 수입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 단가도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내수 위주로 하는 산업이에요. 이쪽은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설 경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셔야 되는 건 결국 건설 사이클인데, 건설 사이클은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앞으로 나올 이제 그 뭐냐, 대선 레이스 참가자들이 공약에서 건설 가지고 얘기를 안 할 리가 없어요. 그거는 제가 연초부터 말씀을 계속 똑같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주 대선 레이스 10명, 10분이라고 할게요. 10분이 내세웠던 그 공약을 제가 다 뜯어서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뭐냐면, 대부분 이제 하는 얘기가 공공 임대주택, 그리고 기본주택 활성화, 요게 첫 번째. 이거 거의 다 들어가요. 이게 일단 기본으로 다 깔려 있어요. 베이스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LTV 완화, 주택담보 그 대출율이죠. LTV 완화, 그리고 양도세 완화, 이건 거의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대충 신규 택지가 한 100만 호 정도는 기본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 세 가지가 지금 딱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인데, 건설 사이클이 좋아질 일들만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땐 모든 대선 주자들이 대부분 앞으로의 건설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데, 굳이 안 좋게 볼 이유는 없죠. 그래서 이런 그 동양 파일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3대 파일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2위, 3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아는데, 제일 제가 봤을 땐 저평가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의 기본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공사, 바닥을 다지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이 골조공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멘트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철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이 마감공사. 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지금 PHC 파일 같은 경우는 여기에 포함됩니다. 기초공사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IS 동서하고 동양 파일이 주로 이제 거론이 많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IS 동서보다는 동양 파일이 조금 더 저평가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한 10% 내외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세 손가락 안에는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쪽 시장 규모 자체가, 파일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진 않은데 독점하는 구조예요. 1, 2, 3위 기업들이 대체로 거의 다 이제 수주를 따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지 확보가 좀 어려움이 있어요. 굉장히 큰 대지를 확보하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경쟁사들이 쉽게 진입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공장 확보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이쪽 산업 자체가. 그래서 그렇다는 거는 결국은 경쟁력이 좀 있다는 거죠.
긴 시간 동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동양파일은 재무 구조가 좋아요. 재무가 좋아요. 그래서 돈이 많아요. 일단 현금이 굉장히 많고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요. 60% 이상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기 대주주가 한림건설이거든요. 한림건설 회장님이에요. 그리고 그 2대주주가 이 회장님의 따님이에요. 둘 사이의 지분을 합치면 6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좀 안정감이 있다고 보셔도 되죠. 이 한림건설이 돈 엄청 많은 회사예요. 여기 5천억 이상 현금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재무적으로는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는 판단 기준으로서는요. 그래서 일단 파일 쪽이 가장 그 시세를 요란하게 만드는 거는 결국 파일 판가거든요. 판가 따라가요, 거의 무조건. 그래서 판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19년도 때 제가 최악이었다고 말했죠. 이때 거의 판가가 30% 정도 마이너스 났었거든요. 주가도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올 초에 40% 정도 또 반대로 상승 국면이었어요. 그러다 지금 살짝 이렇게 주춤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 말씀드렸던 IS동서나 동양팔 이런 기업들이 거의 독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판가를 가지고 마음대로 쥐고 흔들 수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다 점유하면 시장 점유율 6, 70% 나오거든요. 마음대로 판가 뭐 쥐고 흔드는 건 일도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가격 조절을 했다가 단합을 시켰다가 공정위에서 벌금을 지불하게 된 겁니다. 한 82억인가 3억 맞았죠.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1, 2분기 실적을 다 합친 규모가 이게 안 될 거야 아마 60, 70억 사이 될 텐데 그러니까 반년 정도 농사를 그냥 한 방에 벌금을 다 날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11월 초까지 지불해야 되는 걸로 알거든요. 11월 10일인가까지 지불해야 될 거예요. 완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반기 영업을 좀 반납시킨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악재죠. 악재인데 대충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주가면은 어느 정도 반영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쪽 사이클은 여전히 견조하다고 봅니다. 한 2년에서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건설업황이 한번 돌 때는요. 2년에서 3년 정도 돌거든요. 네, 무조건 따라가요, 같이.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3년은 좋아질 업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가 업사이드는 제가 봤을 때는 20%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남았다고 봐요. 그럼 계산 때리면 6천원 중반대 나오거든요. 이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회복할 거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앞으로의 기대감까지 반영받고 그 벌금에 대한 것도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희석이 되면 목표 주가는 이 전고점 정도는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느긋하게 걱정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좀 될 것 같아요. 걱정 그렇게 크게 하지 마시고 지켜보세요 한번. 건설 업황은 연말 그리고 내년 요때 좋습니다. 그리고